자, 이제 지구촌 소식도 좀 알아볼게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요, 놀이공원 갔다가 크게 곤욕을 치르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테마파크에서 3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놀이기구는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밤까지 갇혀 있다가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파크 안쪽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인파인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놀이기구 탑승을 대기하는 줄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었다고 이게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 전날 방문객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 당국이 해당 테마파크에 대해 일시 폐쇄를 결정한 건데요. 네. 결국 이날 이곳을 찾은 3만여 명의 관람객들 순차적으로 검사를 받고 나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불꽃놀이는 굉장히 화려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근데 폐쇄 조치를 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3만 명을 귀가 조치시지도 않고 저 가둬놔요? 그렇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어제 다녀간 확진자가 지금 관람객이 확진자가 됐잖아요. 확진자가 어제 다녀갔다. 이걸로 바로 갑자기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시설을 일시 폐쇄한다 발표를 하고 그 안에 있던 정확히는 3만 4천여 명을 하나하나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네. 마지막 귀가자가 밤 10시 30분에야 집에 갔다고 하고 이 전날들에 이 다녀간 분들까지 한 10만여 명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참 중국의 저런 모습은 참 기함을 하게 하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정말 저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은 없지만 만약에 벌어졌다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그 폐쇄한다는 게 효율적인가, 꼭 방역을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일단은 극강의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 테마파크 측에서 여러 가지 손님들을 위한 조처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렇게 무작정 줄 서서 기다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불꽃놀이인데요. 예정이 없게 저렇게 줄 서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불꽃놀이 쇼를 준비했다라고 하고요. 병 주고 약 줘요? 또 어린아이들 오랜 시간 대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있는 가족은 우선 검사를 시켜줬고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면 휴대폰이라도 봐야 되는데 휴대폰 전원이 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관람객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도 안 웃겨요. 정말 슬픈 진짜 모습이에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미국의 한 매체도요. 불꽃놀이가 터지는 가운데 방역복을 입은 요인들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 정말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라고 평을 하기도 적절한 했고요. 표현이네. 기묘한 광경이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방문객은요. 어떤 놀이기구의 줄보다도 이 코로나 검사줄이 제일 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그런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보통 그런 대사는 경찰이 범죄자한테 하죠. 네. 그런데 이번 건 좀 다릅니다. 범죄자가 아주 굉장히 황당하고 위험한 선택을 한 건데요. 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경찰의 추격을 피해 빠르게 달리고 있는 저 한 승합차. 속도를 너무 낸 걸까요? 그만 중심을 잃고 저렇게 다리 오른쪽 날간에 돌진하고 마는데요. 저렇게 파편을 뿌려대면서 미끄러지는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반대편 난간에 또 부딪힙니다. 저렇게 긴 스피드 마크를 남기면서 겨우 멈춰선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곧장 다리 난간으로 뛰어가더니 급기야 난간을 넘어갑니다. 쫓아오던 경찰차가 멈춰서는 것을 확인한 이 남성. 다리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그대로 뛰어내리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렇게 이 쏜살같이 자동차 속력 내면서 도망갔고 급기야 저런 행동까지 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저 남성이 타고 온 차량은 본인이 이제 절도로 절취한 이제 SUV 차량이었습니다. 미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쫓기니까 저렇게 이제 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뛰어내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남성이 수영을 좀 할 수 있었고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다리 밑에 이제 해양 경찰이 있어서 이 남성을 곧바로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일단 절도죄로 처벌받아야 되고 특히 이 차량 파손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배상뿐만 아니라 또 저렇게 도주를 하면서 각종의 어떤 공무 집행의 어떤 그 집행력을 낭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엄한 벌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저 상황에서 차량이 뒤집히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을 거예요. 아마 차량이 전복됐다면 저 절도 피의자 본인도 아마 크게 다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세상 살다 보면 뭔가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양윤선 평론가님. 네, 터키 개울바닥을 파봤더니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허허. 땅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듯 보이는 이 조각상. 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어허. 그 옆으로는 남자 얼굴로 보이는 조각상도 보이는데요.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야. 그동안 조용히 이곳에 묻혀있던 조각상이 수천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진기합니다. 근데 딱 봐도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홍종성 기자님 얼마나 된 걸지 궁금합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 서부의 아이자노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그리스 로마 유적지입니다. 먼저 그리스의 지역이었고 터키가 부침이 심했잖아요. 1세기경에는 고대 로마의 도시가 됐다고 해요.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봤어. 언제까지 고대 로마의 것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발굴에 참여한 조시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의 다신교 영향이 로마 이제 고대 도시일 때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이 지역에 이런 조각상을 제작하는 작업장이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대단한 이 조각상을 또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지구촌 소식이라는데 우리 국내 소식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건데 우선 그 내용 전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함께 어허. 들어보시죠.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아니 네모난 얼굴 이거 제 얼굴 네모났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오랜만에 이 곡 들어서 굉장히 반갑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방금 들으신 곡 화이트의 네모의 꿈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나무들도 네모의 꿈을 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허허. 길게 뻗은 도로 양쪽으로 초록색의 가로수들이 서 있습니다. 저 뭐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가로수들 모양이 하나같이 네모 반듯한 모습이죠. 마치 아이들 장난감에 있는 나무 모형처럼 모두가 똑같이 생긴 가로수들의 모습이 참 이채롭습니다. 어허. 가로수도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왜 하필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자른 걸까요? 아니 지금 무슨 모양이라 그래요? 아이들 그 아이스크림 막대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요. 양윤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가지치기를 한 데에는 그 나무 수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허. 이 영상 속 가로수가요. 보통 우리 은행나무를 많이 가로수로 알고 있는데 네. 플라타너스로 알려진 버즘나무입니다. 이 네. 버즘나무가 이 공기정화 효과도 있고 소음 방지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여름에는 그늘도 주고요. 그래요. 가로수로 아주 적절한데 네. 한 가지 문제가 너무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요? 가지가 건물 2, 3층 높이까지 순식간에 자라서 잎도 무성하고 또 대로변의 건물 간판도 가리고 또 안전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신호등도 가리고 뭐 가림막도 가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의 이유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야, 저렇게 이유가 있군요. 사실 앞서 은행나무 말씀하셨지만 좀 은행나무는 가끔 이게 이 불쾌한 이 냄새도 많이 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쨌든 저 버즘나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데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지금 서초구에서 2018년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로수 사각 가지치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 가면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가면 그곳도 지금 보시는 게 파리 샹젤리제 거리인데요. 조금 똑같네, 네, 서쪽으로. 맞습니다. 정형화된 저렇게 네모 모양으로 저렇게 정돈을 하게 되면 어머, 대박 사건. 간격도 일정하게 할 수 있고 높이도 일정하게 할 수 있어서 그냥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보호가 되는데 네. 서초구가 아마도 프랑스 파리의 저 샹젤리제 거리를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진짜 똑같아요. 봐보세요. 좌우 봐보세요. 프랑스 파리랑 서초구랑 어디, 저 밑에 자막 가린다면 어디가 서초구일까요? 하면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서초구 주민들 반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떨까요, 주민들 반응은? 네, 일단 초기에는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약 65% 정도만 찬성 의견을 내셨다고 하는데요. 반대 의견을 표했던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고유 형태를 살린 좀 자연스러운 가로수 모양이 조금 더 선호가 된다라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하면서 여름철에 그늘이 줄어들어서 불편하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수록 매력 있다, 볼매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시행 4년차를 맞이하게 됐는데 계속 보다 보니 거리가 시원하고 깔끔해진 것 같아서 좋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요즘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이 첫인상 가지고 이 예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 정도 붙이면 나중에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한 헐리우드 영화가 이 한국 팬들을 사로잡으려고 뭔가 묘수를 짜냈다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홍정상 기자님? 바로 오늘 개봉한 영화입니다. 마블 영화죠. 이터널스. 우리의 마블리 사랑스러운 마동석 씨가 또 맞아요. 기가미 씨 역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죠. 네. 포스터 한 장을 공개를 했어요. 어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중앙에 이제 지금 이제 나올 텐데요. 네. 그 삼겹살과 그 옆에 김치까지 먹음직스럽게 돼 있는 불판도 보이고 마동석 씨 쌈 싸고 있죠. 그 옆으로 안젤리나 졸리 보이죠.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뭐 잡채도 보이고요. 송편, 어머. 꿀떡, 뭐 잡채, 비빔밥. 제 눈에는 평양 물냉면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우리 한국적인 음식, 우리의 음식들을 맛있게 할리우드 배우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먹고 있는 이 포스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양윤선 평론가님 저거 그냥 우리 뭐 국내 네티즌 분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이 마블 그 영화사가 만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팬을 겨냥한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허. 오징어 게임도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이런 기획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소뚜껑 삼겹살, 잡채, 비빔밥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어허. 이 능숙하게 삼겹살을 굽고 또 상추쌈을 크게 쌓고 있는 이 마동석 씨의 모습이 굉장히 좀 사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네. 여기에 리차드 매든, 셀마 헤이익 등 출연 배우들이 인증샷까지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리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고 이 한국화 포스터가 전 세계 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전에 뭐 셀마 헤이익도 나왔고 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개봉도 전에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는데 대체 뭘 우려하고 있을까요, 홍정선 기자님? 일단 수치만 보면 우려할 건 없어 보여요. 지금 국내에서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3개 해외 영화 중에 2021년 1위를 했던 영화가 블랙 위도우인데 예매량이 30만 장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이터널스는 35만 장을 넘어섰어요. 그럼 우려할 게 없는데 왜 그럴까? 이제 미국의 그 썩은 토마토라는 뜻의 로튼 토마토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 영화가 얼마나 신선한가 하는 신선도 지수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 이터널스의 신선도 지수가 58%가 나왔어요. 이 기존에 가장 뭐 낮았다라고 하는 게 토르 다크월드가 66%였거든요. 네. 게다가 제가 썩은 토마토라고 말씀드렸죠. 60%가 넘으면 다 어디서 보던 거 짜깁기야. 네. 신선하지 않아 썩은 토마토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58%면 60% 아래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이런 네. 한국 팬들을 위한 포스터도 만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면 역사 왜곡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화 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진 장면 거기에서 이 이터널스 멤버 중에 한 명이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스포 해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역사 왜곡 논란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했는데 그럼 미국이 이터널스라는 건가요? 초인적 존재라는 건가요? 이 영화 내 설정과도 좀 맞지 않습니다. 네. 수치에 불과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객들이 현장에서 보시고 재밌다, 별로다, 즉석에서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매체의 비평도 중요합니다만 관객분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 인물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머니 홍라희 여사와 함께 해인사를 방문한 사진이 공개돼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허. 이 사진은 한 관광객이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허. 이 관광객에 따르면 지난 1일에 우연히 해인사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됐고 얼떨결에 가벼운 인사도 나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날 이 부회장이 수행단도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해인사를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이 손을 잡고 함께 해인사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과 참배를 마치고 나온 모습 등이 담긴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언론을 통해서 저 사진뿐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됐어요. 진짜로 어머니인 홍라희 전 관장과 저렇게 이 해인사 스님들하고 또 같이 찍은 것도 있고 아마 돌계단 같은 곳을 어머니 손잡고 다정히 오르는 그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언뜻 봐도 뭐 대규모 수행단도 없이 그냥 단출하게 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해인사는 조금 의미가 있죠. 지난해 12월에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49제를 자체적으로 해인사에서 치른 경험도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문했던 1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창립 52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또 뜻깊은 날짜이기도 한데, 많은 분석은 이건희 회장의 이제 일주기를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해인사를 두 분이 이제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도식 이후에 열린 흉상 제막식에서 그 고 이건희 회장 일주기였던 날에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가자, 이렇게 말한 바도 있었는데 조촐하게 이렇게 추모를 두 분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해인사 간 게 그제잖아요. 근데 하루 차이로 또 어디 다른 그 유명 사찰을 방문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제 통도사를 또 방문했는데요. 여기는 어. 특별하게 그렇게 인연이 있었던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해인사 방문에 관련 손정혜 변호사가 이렇게 의미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는 도대체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저렇게 어머니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는 것,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까지 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뭐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일종의 추도의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어머님을 모시고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일정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어머니를 위로가 좀 마음으로 그 바쁜 일정을 빼고 저렇게 어머니와 함께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지는 더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